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국민의힘은 한 것도 없는데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을 알리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방미단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의 실상을 미국에 제대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국회 대표단의 윤상현 의원 역시 미국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상황을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미국 내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바로 재앙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상현, 나경원 의원에 잇따른 입장문을 보면 이제 미국도 대한민국의 계엄 탄핵 정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이 확고한데 나경원 의원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 관영 매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춘 듯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경고성 기사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력히 경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미국에서 체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기사를 내놓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재명은 큰 위기에 처한 듯 보입니다. 또한 VOA는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적극적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체포와 신병인도 현상금 지급 등 강력한 법 집행 전략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 법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대북제재 위반자를 대상으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며 이러한 단속이 미국 내외를 불문하고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의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해외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는 등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보였는데요. VOA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웬성화 사건을 보도했는데 그는 국정란에 중국을 기재했지만 한국어 통역을 요청해 조선족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웬성화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에서 불법으로 총기와 탄약을 구입한 뒤 이를 미국 롱비치항에서 선적해 홍콩을 경유하여 북한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웬성화가 공모자 계좌로 200만 달러를 송금받은 뒤 불법 무기를 확보하고 이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인데요. VOA는 미 사법당국이 웬성화를 포함해 지난해 20명 이상의 대북제재 위반자를 기소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상금 공고와 같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북제재 위반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대북제재 위반 범죄가 적극 활용되었고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매트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제재 위반을 넘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북제재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제재 위반 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부터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대상에게 강력한 제재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으로 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 한국 내 인사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신병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미국 감옥에 수감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집행은 실제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미국은 이들에 대한 현상금을 내걸며 단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무기 거래를 추적하는 데 있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체포와 기소로 이어지고 있죠. 또한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송금법 위반과 대북제재 위반 혐의도 미국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신고가 이미 미국 CIA와 국무부에 접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미국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이 북한에 보낸 것으로 지목된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는 아무런 실질적 교류 없이 건너간 것으로 결국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금액이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쓰였으며 이는 곧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대납 사건과 이재명의 연루 의혹은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이재명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며 그가 직접 결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변명은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는데 미국이 이 상황을 놓치고 있을까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으로 건너간 나경원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800만 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이는 단호히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이재명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북한과 같은 적대국과의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은 가차없이 처벌받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행정명령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며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법과 명령들만 해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수출통제법 Export Control Act, 핵확산금지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미국자유법 USA Freedom Act, 구해국자법 USA Patriot Act,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법 Korea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그리고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등은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한 행위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까지 적용될 경우 북한과 관련된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자금 지원과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 행정명령들인 1372호와 13810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13818호까지 포함된다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은 미국 법의 강력한 틀 안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병과주의 sentence aggregation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처럼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가장 큰 죄에 집중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고 이를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면 추가적으로 밝혀진 혐의들이 줄줄이 형량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혐의와 형량을 합산하면 100년 이상의 형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미국이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기초한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VOA가 연일 강도 높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미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위반 사범들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가 강조한 행정명령 첫날 100개 서명이라는 계획은 미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재명뿐 아니라 민주당 주요 인사들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FBI와 CIA는 이미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국제자금 흐름 핵개발 지원 혐의 그리고 기타 제재 위반 행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내 신고자들로부터 받은 정보까지 추가된다면 더 강력한 증거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병과주의에 따른 장기징역형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예상들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